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백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영상 마지막에 꿀팁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60대, 70대가 목욕할 때 조심해야 하는 10가지 습관입니다. 평소 당연하게 해오던 목욕 습관이 우리 나이에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지난달 있었던 제 친구의 일 때문입니다. 73세인 제 친구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했죠. 하지만 한 달 전 목욕을 하다가 미끄러져 고관절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친구를 만났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노년기에는 목욕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제 목욕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 전문가들의 조언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니어들이 목욕할 때 조심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하지 않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하는 것이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지고 민감해집니다. 또한 온도를 감지하는 능력도 예전만 못하죠. 의학적으로 볼 때 너무 뜨거운 물 41도 이상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죠. 더 심각한 것은 혈관 확장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변화입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제 또 다른 친구는 평생 매일 저녁 뜨거운 물에 30분씩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 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 온탕 실신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저하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 나이에는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너무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온도계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온도계도 있어서 욕실에 하나 구비해 두면 유용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 안전장치 없이 목욕하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의 80%가 집에서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욕실이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합니다. 물과 비누가 닿은 타일은 얼음판보다 더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미끄러져도 금방 일어났지만 이제는 한번 넘어지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위험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친구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요즘은 흡착력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안전장치는 우리 건강을 지키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작년에 욕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딸이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타일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다 해야 하나 싶었지만 지금은 그 편리함에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 좋지 않은 저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시설이 되었죠. 화장실 의자도 매우 유용합니다. 서 있는 것이 힘들 때 앉아서 샤워할 수 있으니까요.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을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목욕 전후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욕실 밖은 춥고 욕조 안은 따뜻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압 변동을 일으키고 이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 한 명은 겨울철 목욕 후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그것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심장 부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욕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계를 설치하여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요즘은 욕실용 히터도 많이 나와 있어요. 또한 목욕 후 바로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몸을 완전히 말린 후에 욕실에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목욕 가운을 준비해두고 몸을 말린 후 입고 나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혼자서 목욕하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목욕도 당연히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실은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미끄러지거나 실신하는 경우 혼자 있다면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함께 목욕 시간을 조정합니다. 완전히 같이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한 명이 목욕할 때 다른 한 명은 집에 있도록 하고 문은 잠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목욕하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요즘은 응급 호출 시스템도 있습니다. 방수 기능이 있는 비상 버튼을 욕실에 설치하면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처음에는 이런 장치가 필요할까 생각했지만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너무 자주 목욕하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샤워하는 것이 위생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샤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유분기가 줄어들고 건조해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너무 자주 목욕하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6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매일 목욕보다는 2일에서 3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예외겠지만요. 예전에는 매일 샤워를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한때 가려움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피부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목욕 횟수를 줄이고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기 시작했더니 피부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는 대신 부분 세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필요한 부분만 매일 씻고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들이 목욕할 때 조심해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거품이 많은 목욕제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TV 광고에서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목욕제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많은 거품이 깨끗함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많은 세정제는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건조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세정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자극과 건조함이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합성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피부과 의사가 제가 사용하는 바디워시를 확인하더니 너무 거품이 많은 제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순한 비누나 오일 성분이 들어간 약산성 세정제로 바꾸었더니 피부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쓰는 제품을 하나로 통일하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욕제를 고를 때는 무향, 민감성 피부용, 저자극성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충분히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에 세정제가 남아 있으면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7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목욕 후 보습 챙기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목욕 후 특별한 케어 없이도 피부가 촉촉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유분 생성이 감소하고 수분 유지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60대, 70대에는 목욕 후 보습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 동생은 항상 목욕 후 로션 바르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겨울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갈라지고 출혈까지 생겨 고생했죠. 의사는 노인성 건조증이라고 진단했고 이제는 매일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 약간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에 갇혀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저는 목욕 후 수건으로 물기만 살짝 톡톡 두드려 닦고 바로 보습 오일이나 크림을 바릅니다. 특히 다리와 팔같이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는 더 신경 써서 발라줍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덕분에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증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습제를 고를 때는 향이나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보습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8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목욕 중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땀을 통해 수분이 손실되고 이로 인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이웃 김 할아버지는 작년 여름 더운 날 욕조에서 오래 있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경미한 탈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사는 목욕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목욕 전에 물 한 잔을 마시고 목욕이 길어질 경우 중간에도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욕실 근처에 항상 물병을 두고 목욕 전후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목욕 후에도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물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탕에 오래 있었거나 사우나를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 섭취에 제한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욕실에서 무리한 활동하지 않기입니다. 목욕 시간은 몸을 씻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때로는 목욕 중에 욕실 청소나 다른 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젖은 바닥에서 몸을 구부리거나 무리하게 팔을 뻗어 높은 곳에 물건을 잡으려 하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물과 비누로 손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이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자면 작년에 목욕 중에
샤워 커튼이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세탁하려고 했습니다. 커튼을 때려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며칠 동안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목욕 시간에는 오직 몸을 씻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 청소는 반드시 별도의 시간에 적절한 복장과 안전장비를 갖추고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안전을 위해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욕실에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물에 빠뜨릴 위험도 있고요. 목욕은 짧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약물 복용 직후 목욕하지 않기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으로 약을 복용합니다. 이런 약들 중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약을 복용한 직후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이웃 박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먹고 바로 목욕탕에 가셨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함께 있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의사는 약물과 뜨거운 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저혈압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뇨제, 혈압약, 항히스타민제, 수면제, 진정제 등은 목욕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 복용 후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물이 목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미리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경우에는 약 봉투에 목욕 전후 2시간 피할 것이라고 메모해 두어 잊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60대, 70대가 목욕할 때 조심해야 할 10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하지 않기. 둘째,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 안전장치 없이 목욕하지 않기. 셋째, 목욕 전후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기. 넷째, 혼자서 목욕하지 않기. 다섯째, 너무 자주 목욕하지 않기. 여섯째, 거품이 많은 목욕제 사용하지 않기. 일곱째, 목욕 후 보습을 소홀히 하지 않기. 여덟째, 목욕 중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아홉째, 욕실에서 무리한 활동하지 않기. 열째, 약물 복용 직후 목욕하지 않기. 우리가 젊었을 때의 습관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이에 맞게 목욕 습관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중요합니다.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들을 위한 이상적인 목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샤워보다는 반신욕이나 앉아서 하는 샤워를 권장합니다. 서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낙상 위험이 낮아지고 심장의 부담도 덜 가기 때문입니다. 물 온도는 38-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으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요즘 욕조에 앉아서 샤워기로 몸을 씻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욕조 의자를 사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욕실 환경을 노년층에 맞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조명은 충분히 밝게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약해지므로 욕실이 어두우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LED 조명으로 교체하거나 필요하다면 추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 문은 밖으로 열리는 구조가 좋습니다.
만약 목욕 중 쓰러져 문을 막게 되면 안으로 여는 문은 구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상 버튼이나 전화기를 욕실 내부나 가까운 곳에 비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방수 기능이 있는 비상벨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자주 겪는 목욕 관련 문제에 대한 대처법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은 노년기에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오트밀 목욕을 시도해 보세요. 오트밀을 불에 끓여 물에 넣거나 오트밀을 천에 싸서 물에 담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트밀에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성분이 있어 가려움을 줄여줍니다. 또한 알로에 베라 젤이나 코코넛 오일과 같은 자연 성분의 보습제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코코넛 오일을 목욕 후에 바르는데 피부 건조함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목욕 중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천천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가능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어지러움이 자주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고 목욕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절별 목욕 팁을 드리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목욕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전신 목욕보다는 필요한 부분 세정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더 좋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물 온도를 약간 낮추어 36도에서 37도 정도로 하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목욕 전 욕실을 충분히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욕실 히터를 설치하거나 문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세요. 목욕 후에는 몸을 완전히 말리고 따뜻한 옷을 바로 입는 것이 좋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기온 변화가 심하므로 목욕 시간을 기온이 안정적인 오후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목욕하는 것은 피하세요. 저희 부부는 계절에 따라 목욕 시간과 방법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주로 오후 2시에서 3시경에 목욕을 하고 여름에는 저녁 식사 후 시원해진 시간에 간단히 샤워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조정만으로도 훨씬 편안하고 안전한 목욕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60대, 70대가 목욕할 때 조심해야 할 10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목욕 습관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와 주의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